또 퇴사를 했다. 벌써 네 번째 퇴사다. 30대에 또 백수가 되었다. 총 16년. 정규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밟은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해본 적 없이 이 사회의 일꾼이 되었다. 운이 좋게도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 내가 속한 부서는 업무 강도도 높지 않았으며 간혹 이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날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좋은 곳이었다. 나는 그 누구보다 워라밸을 지키며 편안한 회사 생활을 했다. 대부분이 꿈꾸는 안정적인 삶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일을 하다 문득 주위를 둘러봤다. 일찌감치 능력을 인정받은 5년차 대리님, 일하는 척만 하는 얌체 같은 과장님, 신입으로 입사해 20년 이상 근속 중인 부장님. 모두가 팔 한 폭 남짓되는 공간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다. 나는 저들처럼 이곳에서 평생 일할 수 있을까? 그 작은 공간에서 평생을 보내기에 나는 너무 어렵고 도전 정신이 넘쳤다. 1년이 넘는 고민 끝에 5년차가 된 어느 봄날 정든 회사를 나왔다. 그렇게 나의 오랜 방황이 시작되었다. 퇴사 한 달 뒤, 나는 아일랜드로 워홀을 떠났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는 4살 아이를 돌보는 오페어를 했는데 육아는 좋아하는 것과 별개라는 사실을 깨닫고 3개월 만에 그곳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퇴직금을 탕진하며 6개월 동안 유럽을 떠돌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회사에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혼자 살아남을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던 나는 결국 2번째 회사에 들어갔다. 그곳은 외국계 회사였는데 외국어로 소통하고 종종 해외 출장 기회를 얻는 점은 좋았다. 하지만 개인주의 끝판왕, 리더의 사내 정치로 인해 공황장애를 얻고 2년 만에 다시 회사를 나왔다. 2번째 회사를 다니는 동안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기회가 닿아 전공과 관련된 3번째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곳에도 빌런은 있었다. 무슨 일만 있으면 30초, 1분 간격으로 전화해 소리를 질러대던 그 사람 덕분에 안 그래도 약해진 멘탈은 더욱 너덜거렸고 그곳에선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 7년 남짓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질려버린 나는 핫한 개발자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 사람보다 차라리 컴퓨터랑 소통하는 게 낫다는 얄팍한 꼼수였다. 4개월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공부에 전념해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입사했다. 처음에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지난 회사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스타트업의 문화가 나와 잘 맞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혈연, 지연으로 구성된 경영진, 무능한 팀장의 대환장 콜라보로 번아웃과 우울장애를 얻어 결국 작년 12월 4번째 퇴사를 했다. 우울증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원래 사회생활은 힘든 건데 다 그렇게 참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며 이 모든 결과를 나약한 내 탓으로 돌려온 나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었을 뿐이다. 10년 가까운 직장생활 끝에서야 깨달았다. 꼭 회사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나만의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대로 내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만일 맞지 않는 직장생활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다. 당신은 지금껏 충분히 잘 살아왔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겠지만 당신이 추구하는 진짜 가치를 찾길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대로 그 삶을 살아나가길 응원한다.